네, 안녕하세요. 이돌랩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들과 함께 대입에서 이슈가 되는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각 소장님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탐론, 서로의 생각들을 교환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한다면 저는 이돌랩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세현이라고 합니다. 유쌤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돌랩에 근무하고 있는 덩치 큰 김소장 김동현입니다. 강지훈 입시소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사탐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친구들이 하진 않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친구들이 좀 사탐론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들이 생각할 때 사탐론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런하면 뱅크런이라는 사회 경제 현상이 있잖아요. 불안 심리와 공포 심리가 기반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수능 입시 제도가 굉장히 불안하고 되게 경쟁이 심하잖아요. 이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거기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제 대학이 결정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많고 우수 성적이 되기 힘든 과탐에서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적고 우수 성적을 받기 쉬운 사탐으로 이제 학생들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현상인 건데, 그게 가속화가 됩니다. 탐구 과목에 대한 선택은 이전부터 고민이 많았던 문제예요. 항상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사탐론인가? 과탐 2개를 다 사탐으로 바꾸고 수학은 미적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사탐론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의 구조가 있겠지만 사탐을 한 과목 보는 케이스도 있었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보는 케이스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의 수는 되게 많았었어요. 작년에 이제 연대 공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탐 2개를 봐도 물론 가산점은 못 받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탐을 해. 그러면 일단 자연계열 쪽은 지원을 못해. 그러면 문과에서 어디를 생각해봐야 되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경우인데, 지금은 아예 전략적으로 내가 성적을 올리고 대학 부분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사탐을 하나 선택하든 2개 선택하든 그것보다 최적 종착지로 놓고 봤을 때 공대나 자연계를 선택할 때 사탐을 활용하는 부분, 주된 사탐론이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문과에 만약에 열려있다.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 저는 대학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연고대까지는 뭐 인문계열을 쓰는 그런 어떤 섞어 쓰는 전략 가치도 같이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사탐론이 교차 지원하고 뭐가 다른가?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좀 아이들이 선택하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교차 지원은 인문계열 애들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과 계열 학생들한테는 전략적으로 교차 지원을 많이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탐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그 부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통계적으로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 먼저 3월 교육청 통계 자료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역 표본들만, 지금은 현 고3이죠.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응시한 학생들이라는 걸 미리 사전에 밝혀드리고요. 3월에 생명과학이 5% 정도가 이제 하락했습니다. 지구과학이 2% 정도가 하락했고요. 화학이 15%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화원 학생들이 많이들 이동을 했다. 제가 작년에 실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사례가 3월 달에 상담할 땐 이 녀석들이 사탐런을 안 해요. 네. 그 선택률이 어떻게 변했냐? 2023년도 수능과 2024년도 수능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물원이 10%가 하락하고 화원이 25%가 하락하고 생원이 13%가 하락하고 지원이 10%가 감소한 거예요. 3월의 그 감소폭과 수능 최종적인 감소폭이 굉장히 감소폭이 커졌죠. 이걸 이제 저는 가속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속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올해 3월에는 이제 저희 사문 같은 경우는 30%가 또 증가를 합니다. 작년 수능에 대비해서도. 이 사탐런은 지금 여전히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9월을 거치고 올해 최종적인 수능을 보면 이제는 진짜 과탐 표본은 많이 황폐화가 되지 않을까. 더 심해질 거다, 심해지면.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응시자 인원수가 주면 그런 복골복인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지를 거면 괜찮지 않나? 화학 같은 것 좀 자기가 괜찮다는 거. 이게 덕후 프리미엄 모의고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이 전체적인 점수 분포를 좀 봤어요. 물리랑 화학의 인원이 빠지는 게 어떤 부분이냐? 물리는 일단 최상위는 남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최상위는 일단 버티고 있고, 그럼 어떤 애들이 빠지느냐? 중상위가 빠져요. 근데 화학은 다 빠져요. 그게 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느냐? 다 빠지면 거기서 잘 보면 그냥 잘 본 대로 잘 나와요.
그리고 또 평가원에서도 출제할 때 이런 겨냥을 보면 화학을 어렵게 낼 수가 없다고요. 조금 겨냥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옛날부터 인원수가 적게 선택하는 과목들을 어렵게 낼 수가 없다고. 괜히 어렵게 냈다면 진짜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래서 한번 질러보면은 최상위권 친구들은 화학이랑 물리는 하나는 해야 되는 거니까 서울대 때문에.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과거 입결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런 수치들에 너무 목매이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제 표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과거 입결과 굉장히 괴리감이 큰 입결의 변동, 막 고려대 경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동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참고로 저희 이돌은 이런 상담이 무료 서비스로 돼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재원생들한테 이런 학원이 없는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해서 문제지. 강 소장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케이스북 이제 할 애들이 있고 하지 않았으면 애들이 있을 건데 본인들이 상담하고 경험상에서 어떤 애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애들이 있을까요? 사텀런을 하지 말아야 될 케이스가 더 적기 때문에 이것부터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미 과탐을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치 약수 메디컬을 준비하는 학생들. 한의대는 다릅니다. 근데 의치 약수는 지정과목제가 폐지되지 않은 지방 대학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산점이 있어요. 그거를 그 최상위권에서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과탐이 힘들어도 꾸역꾸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텀런을 해야 될 케이스는 그걸 제외한 모두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제 기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6편까지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좀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자기 상황에 맞게 좀 신중하게 좋은 선택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이제 N수생.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정시 위주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볼 때는 상위권 친구들이 그러니까 메디컬을 준비한다고 해도 수능 체제를 목표로 한다면은 사탐을 하나. 근데 지정 과목제가 폐지되지 않은 학교들은 수시 최저도 과탐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메디컬 학생들은 과탐을 이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인 거. 과탐 두 개를 다 응시하지 않아도 사탐, 과탐 선택하고 국수 0에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으면. 요거에 대해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현역 학생들의 선택 과목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점수 잘 나오는 거. 점수 잘 나오는 거? 학교에서 그런 또 걸 수도 있는데. 수업을 들었던 거. 학교에서 수업을 내가 뭘 진행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메디컬을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공적의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탐을 별도로 공부를 할 생각이 적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지 피셜로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어떤 기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학생들한테 가정 상담할 때 먼저 물어보는 게 너 과탐 몇 등급이니를 그냥 물어봐요. 몇 등급일 때 해야 돼요? 저는 제 기준은 3등급입니다. 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3등급 위로 안 올라가. 그러면 저는 사탐으로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해요. 나도 뭐 네. 3등급 되면은 근데 이 3등급이라는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가산점 영역에 대한 근거치를 좀 잡거든요. 기준이 뭐냐면 연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3% 가산,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4점 가산이고, 이제 작년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5% 가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 가산인데 물 보정을 해가지고 100분위가 8 정도 상승한 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 100분위 8을 상승하는 것과 성균관대 합격생들의 수치값과 비교를 했을 때 부딪히는 시점이 3등급 초반 2등급 후반이에요. 지금 이제 시립대는 올해 바뀌었습니다만 시립대가 7% 가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초반에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100분위가 10 정도 상승한 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내가 가산점을 먹었을 때 사탐의 상위권과 어디가 겹치느냐?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합되는 위치가 3등급이었어요.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탐에서 그래도 좀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굳이 사탐을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일단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이거 제외하고 다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탐론을 조장하는 사람처럼 이제 내비칠 수가 있는데 저는 근데 상담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학생분들이 고려해야 될 건 유불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100분위로 얘기하고 등급으로 얘기하는데 몇 점이 그 등급과 그 100분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매번 다르죠. 매번 네, 다르죠. 수능을 봐야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나보다 우수 성적인 애가 내가 지원할 학교를 오래 지원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순간순간 바뀌는 거거든요. 이걸 자꾸 예측하고 예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해라. 내 과목별 객관적인 상황, 목표 대학이 어딘지, 입시 전략, 내가 최저를 맞춰야 되는 사람인지 정시까지 봐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신중히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를 학생 혼자 또는 학부모님들이 이런 어떤 영상만 보고 경험을 하실 수는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입시 전문가와 학생을 대면시키는 걸 추천하고 우리가 뭐 신처럼 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딱 해줄 수는 없는 그럼요. 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아니까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이제 사탐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과탐이 3등급이야 사탐은 100분위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그 가산점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선일까? 수많은 이제 학생분들이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의 유불리잖아요. 이제 예측이라는 영역이 좀 힘들다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특정되지 않은 값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면 일단 점수 구간별로 점표를 쓰는 학교, 뭐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 100분위를 보는 학교 이렇게 학교별 판산 방식이 다르고요. 이런 거를 오히려 제가 어떤 구간에선 어떻다라고 말하면 그게 오류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영상들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요. 전에 하여튼 장난삼아 작년 기준으로 네네.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과탐에서 96, 95 뭐 정도 100분위가 나온다고 하면은 사탐에서는 내가 볼 때 그 가산점을 커버하려면은 한 98?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3% 가산 기준으로 100분위가 4 정도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96이면은 사탐으로는 100을 받아야 돼요. 여기나 99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단 사탐으로 바꿨으면 너 일단 1등급 맞아. 1등급 받을 생각하고 가는 거야. 아니면 가지 마.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근데 애들이 사탐을 바꿨어. 근데 네. 막연한 희망이야. 오르겠지. 등급 잘 나오겠지. 근데 실제 보면 등급은 잘 나와. 근데 이게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할 때까지는 어느 선까지 가야 된다는 그게 감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3등급 때 애들이 사탐으로 간다? 그러면 1등 가줘야죠. 1등급 가줘야 가산점 애들하고 부딪혀도 밀리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뭐 가산점 네. 3이면은 뭐 100분이 한 4 4점 정도 차이가 네. 난다. 강 소장이 말씀하신 그러면 사탐을 선택할 때 네네. 좀 선택해야 할 기준이 좀 알고 계시면 제가 요즘 추천하는 건 지리 과목과 역사 과목 이런 암기 과목의 특징은 타임어택이 없어요. 한지, 세지는 6, 9평대 만점을 받는 실력이라면 수능 때도 무난하게 그래도 1등급까지는 나오는 그런 안정적인 과목이기에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 사탐단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재학생이나 N수생이나 6월 모고를 봤을 때 한번 바꿔서 해도 괜찮을까요? 늦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늦었습니다. 선택지가 있냐부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100분이 85 이상은 받아야 된다가 중론이잖아요. 내가 근데 100분이 85가 아니면 이게 선택지가 사실상은 없는 겁니다. 사탐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 고민을 하시냐면 매몰 비용을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드린 게 해온 게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선택이. 그래서 저는 빠르게 합리적 선택을 하시기를 저는 많이 권장을 합니다. 하여튼 6모 이후에 성적을 확인하고 한번 바꿔보는 것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 그렇죠. 생각하시면 공부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탐 관련해서 많이 오랫동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해줄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짓죠. 친구끼리의 정보 교환이나 커뮤니티의 글을 보고 너무 단편적인 판단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 선택이 나중에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좀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고 내가 수시가 강한 학생인가 정시가 강한 학생인가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고 타 과목이 어느 정도 공부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도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선택은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탐론을 이제 3월, 4월에 상담을 학생들한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맛보기 강좌라도 좀 들어봐라. 그게 너한테 맞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주변 과목과의 스케줄 짜기가
좀 수월한 이제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전문가나 그런 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육병성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 라인까지 최종적으로 단계를 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최종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고를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진짜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이 정도 성적이 나왔냐가 확실히 분석이 돼야 돼요. 그 분석대에서 내가 열심히 사탐을 선택했을 때 당연히 결과는 나올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원 전략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처럼 약은 약사에게, 대학 지원은 컨설턴트한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탐론에서 뭐 많은 말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